지금부터 한글 현판 추가 설치 의견 수렴을 위한 광화문 현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네.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연대 대표 이건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으뜸 마루지인 광화문에 국가 정체성을 밝히는 한글 현판을 달자라는 제 생각을 오늘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문화유산이라는 범주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은 좀 넘어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가 정체성이라는 더 넓고 높은 범주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제 생각을 지금부터 펼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문화유산의 원형 문제, 이 원형의 진정성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이 좀 고민스러운 것들이, 저는 물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2019년에 그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에 불이 크게 났었죠. 아마 뉴스로 들으셨을 텐데, 그때 첨탑이 훼손이 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의 보고를 둘러싸고 프랑스 사회에서 큰 주장 두 개가 부딪혔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마지막 형태대로 복원하자라는 이제 문화유산 전문가들 위주로 하신 주장들이 있었고, 현대적 감각을 살려서 21세기 느낌으로 좀 새롭게 재설계하자라는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한 또 문화인들의, 그런 문화예술인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가장 잘 알려진 마지막 형태대로 복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논쟁에서 한 가지 좀 참 역설적이다 싶었던 것은 뭐였냐 하면, 그 가장 잘 알려진 형태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1859년에 만들어졌을 때 그 설계가 그 이전의 것들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라 비올레르 디크라고 하는 당시의 건축가가 창조적으로 재설계한 작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게 원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복원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늘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광화문 현판의 그 진정 한자 현판, 현재 걸려있는 한자 현판의 진정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일단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0년에 광화문 현판을 새로 걸었는데, 그 뒤로 2018년에 그 경복궁 영건일기가 일본에서 발견될 때까지 그 전까지는 그냥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광화문 현판을 달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영건일기에서 그렇지 않다, 바탕은 검은색이고 글씨는 금색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2023년에서야 이것을 다시 검은 바탕에 금색 글씨로 바꿨습니다. 글꼴은 그저 이제 2010년에 했던 것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 과정 동안 늘 한글 현판을 걸자고 이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만, 당시에 그렇게 그 진정성이 부족함에도 우리가 그 가장 많이 잘 알려진 프랑스의 노트르담 성 그 첨탑과 같은 그런 어떤 자료가 없음에도 우리가 이런 그 복원 작업을 펼친 것은 그 자체로는 매우 장하고 또 훌륭한 노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었겠죠. 저는 그게 그 당시에 시대 정신이었을 거라고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복궁 앞에 서 있었던 중앙청 건물, 이게 사실은 조선 총독부 건물이었었고, 이게 1995년까지 있었던 우리나라 실제 중앙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뭔가 우리의 경복궁과 광화문을 원형대로 복원한다라는 것은 우리 문화의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정말 모든 국민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원형에 대한 근거가 좀 부족하더라도 당시에는
뭐 새로운 어떤 요소가 개입될 여지보다는 옛것을 그대로 복원을 하자라는 것이 일단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는 상황은 좀 달라지고 있고 지금의 시대 정신은 그러한 단순 복원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서만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쌓여가는 미래의 역사, 그것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그것이 국가의 정체성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복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유산 보존의 문제에 관해서도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어떤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같은 경우도 1600년대 82년까지인가요? 그때까지 이제 궁전으로 쓰이다가 박물관으로 쓰이다가 1980년대에 대대적으로 복원 저기를 하게 되죠. 근데 그때 루브르 박물관 앞에 유리 피라미드를 세웠어요. 21.5m인가. 그런데 그때 얼마나 논쟁이 격렬했겠습니까? 프랑스의 최고의 상징물 앞에 이집트 유물을 세운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렇지만 지금은 유리 피라미드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아주 그것 대단한 기억으로 사람들에게 남죠. 마찬가지로 역시 그러니까 17세기 건물인데 지금은 문화부, 프랑스 문화부가 사용하고 있는 팔레 로야알이라는 이 건물을 중정에다가 1986년에 현대적인 미술품을 비레이라는 작가의 미술품을 세웠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과거와 현대의 어떤 공존의 형식으로 새로운 원형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원형들이 탄생해서 가고 있다는 측면. 그 다음으로 제가 프랑스의 그 파리의 팡테옹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가장 현충원의 가장 좀 위대한 인물들에 해당하는 그런 프랑스의 위대한 인물들을 유해를 안장하는 곳인데, 이게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교회에서 국가 장소로 이제 바뀌게 되죠. 소유권도 넘어가고 교회 십자가 철거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앞에는 조국은 위대한 인물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라는 비까지 딱 해놓고 그렇게 했었는데, 다시 왕정복고가 되고 어쩌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은 이제 세속화가 확정이 돼서 지금은 그 프랑스의 위인들의 유해를 안장하는 곳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그 십자가라는 종교적인 어떤 가치 표현물과 또 공화국을 표현하는 그 비문이 함께 저 건물에 공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가치들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또 시대를 달리하면서 첨가될 수 있다는 측면들을 역사는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사례로 좀 활용의 측면에서 역사, 문화, 관광, 교육 이런 차원에서도 활용의 측면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로마의 카라칼라 대욕장이죠. 한 1,500명이 그 시대에 함께 목욕을 했다는 큰 욕장. 거기 지금 폐허인데 그 폐허의 벽면을 반사판으로, 노래하려면 이제 반사판이 필요한데 그 반사판으로 이용을 하고 무대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욕장의 공간 안쪽은 좌석으로 사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정도의 균형을 맞춰서 판단을 해야 될까? 저는 뭐 시대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경복궁 앞에 중앙청 건물은 이제 우리가 철거했지만 서울도서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울도서관은 역시 비슷한 때 경성부 건물로 일제시대 때 지어진 거지만 도서관으로 활용하고 있죠. 저는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문화가 그 정도 품을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역사 바로 세우기는 계속 진행돼야 할 일이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문화의 힘으로 세계 인류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국가의 정체성도 이제는 문화적으로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한글은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기본적인 헌법사항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글은 자랑스러워요. 당연히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200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내렸던 그 판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국가의 정체성이란 국가의 정서적 통일의 원천으로서 그 국민의 역사와 경험,
문화와 정치 및 경제, 그 권력 구조와 정신적 상징 등이 종합적으로 표출됨으로써 형성되는 국가적 특성이라고 저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런 것의 예로서 나라의 이름을 정하는, 국명을 정하는 문제, 영토를 획정하는 것, 그다음에 국가의 주권을 밝히는 문제, 이런 것들과 함께 우리말을 국어로 하고 우리말을 한글로 하는 것, 이것이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기본적인 헌법 사항이다라고 자료집 13쪽 맨 아래쪽에 보면 이제 제가 전문을 다 적어놨는데, 그것을 보시면 이게 단순히 우리가 그냥 한글 우리 자랑스러워 이 수준으로 봐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자랑할 만하다. 이 수준을 넘어서서 헌법적 차원에서 우리가 국가의 정체성으로 바라봐야 할 내용이다. 한글이라는 것은. 그 두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법적인 정통성입니다. 1894년 갑오개혁이 일어날 때 이미 벌써 고종 칙령으로 우리나라의 글자는 한글로 정리가 됐죠. 그리고 그게 벌써 130년이 됐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할 때 역시 그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고, 2005년에 국어기본법에서 한글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역사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법적 강제나 정치 권력의 힘으로 우리 문자가 한자에서 한글로 바뀐 게 아니라는 거죠. 130년의 시간 동안, 또는 그 이전부터 한글을 우리 문자로 바꿔내기 위한 무수한 노력들이 있었고, 그 노력은 독립협회, 조선어학회, 또 그 뒤에 문맹 퇴치를 위한 여러 가지 계몽운동, 한글운동, 그리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 신문들에서, 일간지에서 전부 다 10년 동안 다 이렇게 한자 혼용해서 한글 전역으로 다 바뀌게 돼요. 이게 저는 국민 주도의 문자 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나라가 무엇을 했다기보다는 사실 국민들의 노력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 국가의 정체성으로서 한글이 헌법적인 기본적인 헌법 사항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한글을, 그러면 한글 현판을 달아야 할까? 첫 번째는 그거죠. 당연히 우리의 정체성을, 국가의 정체성을 국가의 상징 공간, 으뜸마루지에 제대로 걸어야 한다. 그 측면을 먼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자 사용하는 나라가 아니고 130년 동안 한글이라는 나라 글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자주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세계인에게 보여줘야 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그렇게 정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이 부분도 역시 이거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정리라면,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문제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이 좌표로 설정하고 있는 이상, 그것은 뭐겠습니까?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에서 나왔던 것과 동일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우러르는 민족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에 한글 현판을 걸어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인류사적으로도 문화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한글은 인본주의 최고봉이었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인본주의 최고봉이 되었는가? 탄생 과정이 그렇죠. 그리고 주류화 되는 과정에서도 다 그 백성이 제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나 세상의 일을 알고 상하, 귀천, 남녀 차별 없이 알고 자기가 자기 삶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문자로 사람들에게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지금 전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의 이상에 딱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그 이야기가 세계인에게 인류 공용의 어떤 문화적인 상징으로서 한글이 자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랬을 때 한자 현판, 물론 처음엔 저는 한글 현판만 달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사실 두 개가 함께 공존한다면 우리의 역사가 저렇게 한자로부터 한글로 옮겨왔음을, 그리고 그것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문화사적인 지위가 어떤 것인지를 세계인에게,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새로운 원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건금 대표님 그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주제